안녕하세요. 3주차 재테크의 2교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에는 유통시장에 관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차이도 설명했고, 유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시스템인 한국거래소에 어떤 시장 등이 있는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의의도 알아봤고, 그리고 매매할 때 그 주가의 가격에 따라서 호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1원부터 1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한 틱에 움직이는 가격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절차 계좌 개설부터 알아봤고, 호가 단위에서 주문을 어떻게 내는가, 지정가 호가, 그 다음에 시장가 호가, 조건부 지정가 호가, 최우선 지정가 호가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교시에는 우리 매매 거래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할 때 체결은 매매 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경쟁 매매라는 것도 있고, 상대 매매라는 것도 있고, 소위 동시호가 매매라는 것도 있고,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경쟁 매매라는 것은 집단 경쟁 매매 또는 개별 경쟁 매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우리 개인들이 할 때는 이건 큰 우리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상대 매매, 교섭을 통해서 가격, 수량, 결제 조건 등을 정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쟁 매매라고 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막 돌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컴퓨터 시스템이 다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 동시효과 매매라는 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가격에 의해서 개별 경쟁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도 경쟁 매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한국에서는 공구시 9시에 열려가지고 오후 3시 30분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시 땡 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냐면은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 동안에 모든 매수 매도가를 쫙 전부 다 모아서 거기에서 단일 가격을 형성해서 9시 땡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사자 팔자의 그 가격에 맞으면은 다 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시효과라는 거는 9시 정각에 한 번 가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까지 모든 주문을 받아서 3시 30분에 한 번 체결됩니다. 동시효과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장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주문을 모아서 형성돼서 단일 호가로 단일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이 바로 그날의 종가가 되는 겁니다. 종가 개념은 소위 마지막 가격, 그날에 얼마로 끝났다 되고, 9시는 8시 40분부터 8시 9시까지 모든 주문을 모아서 단일 가격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 9시 정각에 형성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 시작되는 가격이란 뜻이고, 3시 30분에 체결되는 가격은 종가, 마지막 끝나는 가격. 시가, 종가라는 개념. 시가는 9시 정각에 시작이 되고, 종가는 3시 30분에 형성되는 겁니다.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접수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된 호가, 동시효과로 처리해서 단일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동시호가 매매라는 표현을 쓴다 이죠. 그때는 한 가격으로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시가, 시작되는 가격, 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beginning price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3시 30분 되면은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 모든 주문을 모아가지고 3시 30분에 소위 종가가 나옵니다. 소위 엔딩 프라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는 호가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매매 체결의 원칙에 부합될 때까지 복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6만원에 팔자도 있고 59,500원에 팔자도 있고 59,000원에 팔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사자도 58,000원, 58,500원, 59,000원, 59,500원이기 때문에 팔자는 가장 낮은 가격이 가장 먼저 팔리고 사자는 가장 높은 가격이 팔리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쟁 매매는 우리가 주문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쫙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경쟁 매매, 우리는 어떻게 경쟁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도 호가는 가장 낮은 것부터 먼저 체결되고 매수 호가는 가장 높은 가격부터 먼저 체결되는, 그래서 수많은 집단 경쟁이 일어나서 집단 경쟁 매매이기도 하고 개별 경쟁 매매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거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 동시호가 매매라는 거는 9시 정각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모든 주문을 다 모아가지고 딱 9시 땡 하는 순간에 단일 가격으로 체결을 시키는 이 가격을, 이 주문을 동시 호가 매매라고 하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까지 모든 매도를 다 모아서 단일 가격으로 체결을 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동시 호가 매매라고 한다.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의 체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가격 우선의 원칙이 있고, 둘째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량 우선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격 우선의 원칙이라는 뜻은 뭐냐면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 호가보다는 우선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매도 호가는 저가의 매도 호가는 고가의 매도 호가보다 우선한다. 자, 사겠다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고, 매도 팔 때는 가장 낮은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낮은 가격부터 팔리고 점점 올라가서 비싼 가격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봤을 때 매수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기 때문에 사게 팔겠다는 사람부터 먼저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사겠다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부터 먼저 체결되는 겁니다. 그 물량까지 딱 소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순서로 가격이 우선이다. 그게 보통 우리가 가격 우선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간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가격, 삼성전자를 57,000원에 사자가 들어왔는데 9시 10분 주문과 9시 20분 주문은 똑같은 가격이 뜨면 먼저 시간상으로 먼저 주문 낸 사람한테 체결의 우선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시간 우선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시간 우선 원칙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우선의 원칙과 수량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자, 그럼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증권회사가 어떤 주식을 중개를 하는데 증권회사의 고유자금으로도 주문을 내고 고객으로부터 주문도 받는 겁니다. 똑같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고객 거부터 먼저 체결을 시키고 남는 물건에 대해서 증권회사의 자기 주식 매매에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사자 고객이 10만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 매매로 증권회사 자기 자금으로 삼성전자 사자 5만주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6만원의 주문이 들어갔을 때는 고객의 10만주가 다 체결될 때까지 자기 매매 증권회사 고유 카운트의 매매는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만원 사자인데 이 회사가 6만 500원에 사자고 하면은 그거부터 먼저 체결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있고 같은 가격이면 시간 우선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 우선의 원칙의 예외로서는 고객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자, 똑같은 고객이고 똑같은 시간에 주문이 들어왔다 손 치면은
만주 주문보다는 10만주 많은 수량의 주문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체결해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단일가 매매에서는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보고 시간상 우선순위를 배제합니다. 하고 위탁자 우선의 원칙과 수량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격이 우선이고 시간이 우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권사 자기 매매보다는 고객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만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매매 제도에 특례가 있습니다. 시간 외 매매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보면은 그 시간에 매매 시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건데 자, 시간 외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정규 시간이 0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가 정규 매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 정규 매매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매매하는 걸 우리가 시간 외 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시간의 종가 매매는 자, 예를 들면 3시 30분에 주식이 종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종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매매를 하더라도 사고 싶으면은 팔 물량이 있어야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시간의 종가 매매, 가격은 종가와 똑같이 매매한다는 뜻이 되고 시간의 대량 매매, 바스켓 매매, 시간의 단일가 매매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시간이 지나서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종가로 매매를 하지만 4시가 지나면은 결국은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위 시간의 대량 매매, 바스켓 매매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두 기관 사이에 물량을 주고 팔고 사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장중에 매매하면은 장중에는 호가가 소리 쫙 있기 때문에 물량을 정확하게 그 가격에 넘겨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3시 30분 지나고 4시 이후에는 자, 어느 A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59,000원에 팔자 59,000원에 사자 두 개가 딱 붙으면은 그때는 두 카운터 파트너가 서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종가에 관계없이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업 또는 다운을 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게 보통 시간의 대량 매매라는 표현은 그때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또 장중 대량 바스켓 매매도 자, 우리가 호가를 보면 10개 호가 정도가 쭉 우리 컴퓨터 단말기에 뜹니다. 뜨는데 그 사이에 가장 물량이 적은 호가에 대고 사자 팔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약간의 물량이 정확하게 다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대량 바스켓 매매를 하지만 그래도 시간 외 매매로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고객 주문이 거래소에서 체결이 되면은 정권과 대금의 결제가 따로 일어납니다. 자, 결제 시한은 주식은 매매가 되고 난 후로부터 이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도 그날 이렇게 자기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날 삼성전자 주식을 만주를 체결해서 샀다 하면은 월, 화, 수요일날 자기 계좌에서 샀는 삼성전자 주가 곱하기 매수 수량을 하고 약간의 정보사 수수료를 하가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그날 즉시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T 플러스 2일 이 거래일에 결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국채, 채권은 오늘 매매를 하면은 그 다음날 1거래일 T 플러스 1일에 채권과 주식이 서로
서로 맞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채권, 조그마한 소액 채권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은 당일날 결제와 당일날 물건이 서로 스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나 채권은 전자거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 장부상으로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제 방법은 실물 결제, 차감 결제, 집중 결제 이런 방법 등이 있다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매 거래 시간 및 호가 접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KLX 한국거래소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뭐 증권사에서도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은 0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매매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장이 멈추어 장이 쉬었다가 다시 1시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장이 열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없이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은 점심시간도 계속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어떤 피나는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간은 0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6시간 30분 동안이 정규 시간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 개시 전에도 매매가 되고 장 개시 후에도 매매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주문은 우리 08시부터 0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체결은 9시 정각에 되겠지만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8시부터 쭉 주문이 나가서 8시 40분까지는 그 전일 종가로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모든 주문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9시 정각에 단일가로 시가가 체결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장 끝나기 10분 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도 모든 매수 매도 주문을 다 모아서 단일가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가로 체결되는 딱 순간은 딱 두 번입니다. 아침 09시에 시가에 한 번 체결이 되고 오후 3시 30분에 종가에 한 번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일가로 체결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는 08시 40분부터 09시까지 거래가 되고 그리고 오후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모든 주문 매수 매도를 모아서 단일가로 체결을 시킨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자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는 주식을 사는데 장중에 사면은 종가가 만약에 빠지면은 좀 비싸게 산 느낌이 들고 만약 종가가 올라가면은 좀 싸게 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괜찮겠지만 나는 그런 리스크를 택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한 열흘에 걸쳐서 매일 그날 종가로 사고 싶다 하면은 3시 20분 정각에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여러분들이 사는 금액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3시 20분에 시장가로 주문을 내는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10,000주를 사겠다 하면 10분법 쪼개면 매일 1,000주를 사겠다 하면은 매일 3시 20분에 삼성전자 사자 시장가 그렇게 주문을 내면은 그날 종가로 체결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때 모든 주문을 다 모아서 단일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주식 저축을 할 때라도 후장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주문을 내면 그날 종가로 체결되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 종료 후에는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그날 체결된 종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시스템 되겠지만 팔자가 하나도 없으면 매수를 못 하는 거고 또는
매도가 하나 없으면 매도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 매도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때는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그날 당일 종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시간 동안은 10분 단위로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당일 종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자, 예를 들면 만 원이 종가 끝났으면은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임의로 자기는 사자 주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문을 보고 필요한 사람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매도를 만약에 마이너스 10%에 매도하겠다 하면은 10%의 종가보다는 싸게 주문을 체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장 종료 후 그렇게 4시부터 6시까지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때 뭐 그렇게 거래되는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 전일 종가 매매는 0:30분부터 0:40분까지 이때 10분간은 전일 종가로 사자 팔자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매매 제도를 보면은 용자거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용자거래는 증권회사가 신용거래 보증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그보다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에 대한 예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주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주식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빌렸다는 건 주식을 팔기 위해서 빌리는 거거든요. 자, 주식을 빌려서 팔았는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다시 되사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겠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은 다시 빠진 가격으로 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 내 주식을 빌려서 매도 후 다시 매입을 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주거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가격 하락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락폭이 이루어지느냐면은 정권의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라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정권 가격의 상하한가 폭을 정해 두는 겁니다. 자, 전일 종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30% 올라갈 수도 있고 30%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30%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종목과 시장 경보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 종목은 상장 폐지 기준, 예를 들어서 부실 경영을 했다든가 영업 정지를 당했다든가 부도 발생 등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되면 리얼타임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30분 간격 단위로 한 분씩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감기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격 급등락 등 이상 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1단계는 투자 주의, 2단계는 투자 경고, 3단계로서는 투자 위험이라는 이런 경고성 시장 감기 종목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좀 하고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때는 우리 시장 관리 제도, 뭐 배당락, 권리락 이런 것도 알아보고 우리 불공정 거래라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